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조선 개국 공신이었던 성리학자 정도전은 이 나무를 일컬어 가지는 춤추는 여인의 가녀린 허리를, 긴 잎은 눈썹을 닮았다고 하면서 방긋 웃기라도 한다면 아마도 본원이의 애간장을 끊어놓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답니다. 우리의 선비들이 미인을 칭송할 때 흔히 이 나무에 비유하였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냘프고 고운 허리를 유진이 유요라고 하였고, 길고 아름다운 눈썹을 유미, 그리고 고운 머릿결을 유발이라고도 하였지요. 따스한 바람에 흥이 나서 춤이라도 추듯 하늘그리며 봄을 알리는 천병이며 화려한 봄밤을 수놓는 장식이 되기도 하는 이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물가나 습한 곳이면 어디서나 흔히 눈에 띄며 세계적으로도 그 종류가 300여 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가표준식물 목록에 등재된 버드나무 속에는 정명을 가진 종류만 44종이나 되고 재배종도 34종에 달합니다. 버드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버드나무 종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능수버들, 수양버들, 왕버들, 쪽버들, 분버들, 갯버들, 선버들, 키버들, 호랑버들 등등 많은 버드나무 종류가 떠오르는데, 저마다의 멋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가 즐겨 찾는 호숫가, 하천, 계곡 등의 물가 이곳저곳에서 흥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쉼터와 빼어난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학명이 정명으로는 살릭스 피에로티이지만 살릭스 코렌시스라고 한국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명도 있으며, 영어로도 한국에서 자생하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코리안 윌로라고 합니다. 살릭스란 속명은 옛 라틴어에서 버드나무를 의미한다는데, 켈트족 언어에서 가까이라는 뜻의 쌀과 물을 의미하는 리스의 합성어로 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랍니다. 버드나무류는 실제로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뿌리가 물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여 도랑가에는 심지 말라고 하였고, 물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우물가나 후원별당의 연못에 심기를 권장하기도 했다지요. 한편으로 위로 생장이 빠름을 표현하는 뛰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살리엔스에서 변한 살리르와 그리스어로 꼬이거나 구부러진 것을 표현하는 힐릭스의 합성을 하는 어원설도 있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구불구불하여 바구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라는 의미일까요? 종명인 피에로티는 명명자인 미케엘이 붙인 사람 이름입니다. 버드나무라는 우리말 명칭도 순수한 우리말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버들과 나무의 합성어로 옛 표현은 버드나무 또는 버들나무로 불렸으며, 뿌리나 줄기가 쭉 뻗어나가는 모양을 보아 뻗다, 벗다로부터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조선 전기의 어문학자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해에서 버드나무처럼 대체로 수행이 곧바로 서는 종들은 버들양자를 썼고,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처럼 밑으로 가지가 축 늘어지는 종들은 버들유를 써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능수버들이라는 이름도 비탈길에 가지를 들이오고 있다거나 비단을 늘어놓은 것 같은 모양에서 따온 듯도 하고, 수양버들은 수나라 양제가 대운하를 만들면서 강가에 많이 심도록 권한 나무라거나 중국의 수양산 근처에서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고향이 중국인 나무라고도 합니다. 혹은 조선 왕조 때 수양대군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는 설 등도 있습니다. 국가 표준 목록에서는 버드나무를 포함해서 능수버들이나 왕버들, 갯버들, 키버들 등이 자생식물로 나오지만 수양버들이나 용버들 등은 재배식물로 분류되어 있지요. 그러나 능수버들을 수양버들의 개체 변이로 보는 견해도 있고, 가지가 처지는 용버들도 구불구불 뒤틀려 있는 가지의 모양 외에는 수양버들과 비슷하므로 수양버들의 원예 품종 정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버드나무를 포함하여 왕버들, 쪽버들, 분버들 등은 키가 10 내지 20m씩 자라며 가지가 밑으로 처지지 않는 나무들이고, 갯버들, 선버들, 키버들 등은
키가 대체로 2 내지 10m 정도로 키가 작은 편이면서 가지가 늘어집니다. 버드나무 종류 중에 키버들만은 특잎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잎이 마주 달리지만은 나머지 버드나무 종류들은 어긋나는 잎을 달며 모든 버드나무류의 꽃은 거의가 암수 땅거르로 핍니다. 버드나무는 4월에 잎이 나면서 1 내지 2cm쯤 길이의 붉은색 꽃밥을 가진 숫꽃 차례가 함께 피어나고 비슷한 크기의 황록색의 암꽃 차례에서 그 암술머리는 2개 내지 4개로 갈라지며 꽃사계나 씨방에는 털이 많습니다. 능수버들의 1년생 어린 가지는 연녹색 내지 황록색이며 꽃차례의 길이가 1 내지 2cm로 짧고 암수꽃에 털이 밀생하지만은 수양버들은 어린 가지가 짙은 갈색 내지 붉은색이며 꽃차례의 길이가 2 내지 4cm로 길고 씨방이나 암수꽃에 털이 없으며 특히 꽃사계 끝부분에도 털이 없으므로 능수버들과 수양버들의 구분에 이용이 됩니다. 봄이 오는 냇가에서 1 내지 3m 키의 겨울 눈이나 어린 가지와 잎 뒷면에는 회색 솜털이 빽빽하게 나 있으며 붉은빛 꽃밥을 터뜨리는 갯버들은 흔히 버들강아지라고 불립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의 왕버들은 꽃차례가 고추서고 새수는 적색이며 수술도 보통 5개인데 개화 시기가 다소 늦으며 다른 버드나무류는 빨리 자라고 수명도 짧은 데에 비해서 왕버들은 수백 년간 살아남아서 노고수나 천연기념물이 되기도 합니다. 천연기념물인 왕버들은 경북 청송 파천면 관동, 전북 김제 복남면, 경북 청도 덕춘리 투랑버들, 경북 성주 경산리 성문박, 광주 충효동에 있습니다. 전남 장성읍 봉덕리의 왕버들은 수령이 700년쯤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버드나무 종류였지만 안타깝게도 1987년인가에 수명을 다하였습니다. 버드나무류는 대기오염에도 강하므로 가로수나 풍치목으로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봄철이면 암그루의 씨앗에 붙은 하얀 솜털이 떼지어 나르는 모습이 마치 꽃가루를 연상시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만 아마도 공기 중 오염물질이 흡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초기 성장 속도가 빠르며 발화율도 높고 저습지에서 잘 자라므로 황폐해진 하천변의 녹화나 방수림으로도 적합하겠습니다. 또 재질이 가볍고 연하며 수분이나 기름을 흡수하므로 음식 건조용 광줄이나 채반 제조에도 쓰였고 펄프 용제, 건축재 밀원식물로도 유용하답니다. 상내에서도 고인이 남자일 때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지만 여자일 때는 상제들이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하며 고인을 염할 때 저승가면서 드시라고 물에 불린 쌀을 입에 넣어 드릴 때도 버드나무 숟가락을 사용하였다고 하는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호덕이라고 하여 물 오른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삐릭삐릭 피리처럼 불고 다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한방에서는 껍질이나 가지, 뿌리 등은 열을 내리고 습한 기운이나 풍을 제거하므로 부스럼을 사귀거나 방광염, 안염, 관절염, 습진 치료 등에도 효용이 있다고 하지요. 서양의학의 선구자라는 히포크라테스도 임산부의 통증에 버들잎을 씻게 했답니다. 유럽에서는 수천 년 동안 버드나무 줄기를 진통해열제로 사용해왔다고 하며 줄기에서 추출한 아세틸살리치릭 애시드라는 물질은 1899년에 독일 바이에르사의 호프만에 의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약으로 개발되게 됩니다. 가녀린 가지를 양지라고 하여서 이빨을 닦는 데도 사용하였으므로 여기서 양치질이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하지요. 이수신 장군이 무과시험 중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을 때도 이 버드나무 가지로 다리를 동여 메고서 시험을 치렀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또 버드나무가 도깨비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것을 아시지요? 습한 물가에 자라면서 줄기가 썩어 구멍이 생기면은 여기에 벌레들이 들어가 죽어 쌓이면서 인화수소 성분이 나와서 비가 오거나 습한 날 치면은 빛을 내며 떠돌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도깨비 불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지요. 예부터 버드나무는
음을 극복하고 뾰족한 잎이 귀신의 접근을 막아주며 가지를 거꾸로 꽂아도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으므로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나무라거나 길뜬하는 이에게 버들가지를 꺾어주면 평안하고 무탈하기를 빌어주는 정표로 여겨졌다고도 하며 객지를 떠도는 상인들에게는 새싹보다 휘영청 늘어져 하늘 그리는 버드나무가 애틋한 향수를 불러오는 나무이기도 했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신해 왕후 유씨를 만나게 된 사연이나 혹은 서울 정릉에 묻혀있는 신덕 왕후와 태조 이승계와의 만남에서도 버들잎에 얽힌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불교에서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든 관세음보살상을 볼 수가 있는데 버드나무는 물과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가지가 실바람에도 나부끼는 것처럼 중생의 소망에도 유연하게 응답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표현하는 나무로 생각하였던 듯 합니다. 고려 청자에서 버드나무가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하지요. 가녀린 가지에 초록으로 빛나는 잎을 총총히 달고서 쉼없이 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새로운 생명의 힘과 새봄의 향기, 따뜻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며 그 아늑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깃드는 것만 같습니다. 부드럽게 돋아나는 새싹과 연약하게 흔들리는 가지는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샘솟게 하며 이별의 아쉬움이나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고야 말 또 다른 봄날의 만남을 기대하도록 하지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는 봄의 아지랑이처럼 새 희망을 솟아오르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버드나무에 몸 기대어 그 속삭임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